여러분, 아노라 보셨나요? 우리나라에서는 플로리다 프로젝트로 유명한 션 베이커 감독의 최신작입니다. 칸 영화제에서 지금 황금종려상을 받았잖아요. 바이럴이 되고 핫한 영화인데 후기를 보면은 꽤나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좀 이야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랑 이번에 아노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전에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성노동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. 쉽게 말해서 몸을 파는 여성의 이야기고 미국의 스트리퍼인데 어떤 러시아 재벌 청년이 와가지고 만나게 돼요. 그러니까 손님과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 잘 돼서 이제 둘이 막 결혼을 한다고 미국 라스베가스인가 어디서 결혼을 했는데 이 러시아 재벌 청년의 부모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? 이러면서 찾아오게 되는 뭐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거든요. 뭔가 이런 신데렐라 스토리가 흔하기는 하지만 그 뒤에 부모님의 개입? 이런 부분은 다른 영화에서는 쉽게 보지 못하는 소재이다 보니 좀 흥미로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여자분은 미키 메디슨이라고 예전에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에 나왔던 여성분이시고 이렇게 완전한 주연은 처음 보는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러시아 재벌로 나오는 사람도 이 영화가 데뷔작이라고 알고 있고요. 그러니까 션 베이커 감독의 특기가 좀 처음 보는 사람들을 잘 데려다가 주연으로 쓰는 느낌인 것 같아서 이번 영화도 그런 면에서는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수위가 굉장히 세고요. 그냥 세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초반 부분은 배드씬과 성관계만 하는 정도로 정말 놀랐어요. 처음 봤을 때. 어떻게 보면 성노동자가 일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또 야하다고 볼 수 있는가? 또 그런 시선으로 담아내진 않은 것 같거든요. 허슬하는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그런 느낌으로 그려내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영화는 그냥 혼자 보시는 게 가장 좋을 듯. 가족은 진짜 절대 안 되고 친구들도 뭐 이런 거 같이 보고 민망하지 않을 정도라면 가능할 수도. 혼자 가서 보는 게 제일 나을 듯. 뒤에 엔딩에 대해서도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션 베이커 감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것도 흥미롭게는 보실 것 같아요. 가장 재밌다고 할 수는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사람들 취향마다 다를 것 같아서 예술영화로 분류되긴 할 것 같은데 이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서는 가장 상업영화 같다고 저는 느꼈거든요. 션 베이커의 엄청난 대자본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영화를 보고 싶다면 극장에서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이제는 보신 분들과 한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스포가 있는 채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우선은 이게 거의 2시간 반 정도 되잖아요. 꽤나 긴 러닝타임인데 만약에 이걸 3부작으로 나눈다고 생각했을 때 초반부도 중반부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. 진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너무 빨리빨리 그게 전개가 되는구나 싶어서 좋았고요. 그 주인공 둘의 서사가 아니요. 그 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. 갑자기 그 재벌 청년 부모님이 일로서 이 아이를 찾고 막 이혼을 하게 하려고 하잖아요. 또 의외였던 건 중반부로 가면서부터는 아예 그 재벌 청년은 나오지도 않고 아노라랑 일하시는 직원분들만 나오잖아요. 이 4명에서의 일대기가 그려지는 게 이런 영화였다고? 로맨스는 어디다 치고 뭐야? 중반부에서는 관계성이 좀 많이 돋보였잖아요. 그 직원과 그 아노라가 처음에는 엄청 대립적이었다가 이반을 찾아가자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같이 다니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빡빡이 러시아 사람을 유독 잡기 시작했잖아요. 카메라 시선이. 그 사람 진짜 처음에는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. 그냥 나오다 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노라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본다거나 추워할 때 스카프를 내준다거나 뭐 물 한 잔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특정하면서 되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뭔가 일어나겠다라는 그런 눈치를 주더라고요. 마이키 메디슨의 연기는 이 작품으로 인해서 더 엄청 유명해지고 할리우드 스타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그 아노라, 애니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. 이전에 이제 감독이 만든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
보면은 헨리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. 엄청 소리 지르고 꽥꽥거리고 절대 지지 않고 다 이기려고 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. 이 션 베이커 감독이 이 사람을 아예 생각하고 대본을 썼다라고 할 정도로 오디션도 없이 바로 건네줬다고 하거든요. 너무 목소리가 좋더라고요. 솜사탕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달큰한 촉촉한 보이스를 가진 거예요. 무슨 언어를 해도 너무 좋게 들리는 느낌?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저렇게 떽떽거리고 연병 지랄을 해도 막 그냥 귀여워 보이고 뭔가 되게 계속 응원하게 되는 것까지 생기게 되는 뭔가 비주얼과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마지막 엔딩이 좀 센세이션했잖아요. 션 베이커 감독 작품이 보통 엔딩이 다 뇌리에 꽂히게 머릿속에 남게 하는 그런 장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번 아노라 엔딩은 사실 저는 중반부, 초반부보다 별로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 이유가 사실상 갖고 가려고 하는 주제가 있잖아요. 제 통틀어서. 그 주제가 결국은 이거였어? 제가 기대했던 바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요. 중간부터 러시아 남자랑 잘 될 걸 너무 뻔히 보여줬는데 마지막 결말이 아무라가 그 남자한테 안겨서 울잖아요. 근데 그게 어떤 걸 표현하는지는 이제 자세히는 설명을 안 하고 그렇게 끝나서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이 감독이 성노동자들도 그들의 직업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학대당하면 안 되고 그들도 노동자로서 인식을 해줘야 된다라는 성노동자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. 근데 이 영화의 엔딩은 결국 성노동자인 아노라가 또 다른 남자에게 기대어서 살아가는 그런 결말인 건가? 그래서 조금 이 감독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았나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오히려 저는 그 남자도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이혼해 끝 이러고 그냥 자기 발로 나가서 다른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든 그냥 홀로 서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했어요. 그게 조금 더 아노라를 위한 응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이 영화의 결말은 성노동자는 어쨌든 결국 남자와 함께 의지하고 지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. 공격적인 행동과 어디서도 그냥 매내하는 성격이 아니잖아요. 근데 왜 굳이 마지막을 저렇게 뻔한 결말을 줬을까? 근데 이 결말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해요. 이게 열린 결말이다 보니까 그 러시아 남자랑 잘 된 건지 뭐 아닌 건지도 잘 사실 모르겠고 혹은 저 러시아 남자도 아노라를 원했던 건가?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진정한 관계는 이렇게 뭐 마음에서 전달된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션 베이커 감독 작품을 내가 뭘 봤지?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옛날에 봤고 텐저린을 봤더라고요. 텐저린은 트랜스젠더의 삶이었고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싱글맘의 어떤 어려운 싱글맘보다는 싱글맘에 키워지는 아이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그려지거든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무지갯빛 어드벤처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힐링물인가 보다 이러고 딱 들어갔는데 나오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당했다 또 이런 생각이 든 영화였거든요. 션 베이커 감독의 그 작품이 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? 이러면서 약간 전개가 예상이 안 되는 그 맛에 좀 봤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좋았던 점은 마지막 엔딩이 저는 그래도 아노라보다는 좋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것도 좀 스포긴 한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와주세요. 어쨌든 문희도 처음으로 감정을 보여준 씬이기도 했고 막 울면서 그러면서 친구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. 그 친구가 냅다 디즈니랜드로 달려가는 뭐 그런 시기였거든요. 근데 그 장면만 딱 보고 나서는 되게 위로를 하는 것 같았어요. 문희를. 너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친한 친구도 있다. 문희가 디즈니랜드를 얼마나 좋아하고 막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이런 걸 아니까 친구가 손을 잡고 그냥 무작정 냅다 그쪽으로 뛰어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되게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조금 마음이 따뜻해진 느낌은 있었거든요. 뭐 그 이후에는 물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이 생겼겠지만 그 영화 자체에서 보여주는 거는 괜찮다. 문희야 너는 다 할 수 있어. 앞으로도 잘 될 거야. 라는 어떤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. 근데 아노라는 잘 모르겠는 게 애니가 뭘 원하는지를 잘 말을 안 해줘서 제가
제가 모르는 것 같긴 하고요. 입안의 잘생김도 좋아했겠지만 어쨌든 재력을 좋아한 거겠죠? 그거는 사랑이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울 정도의 관계긴 했는데 결국은 옆에서 자기를 힘들 때 위로해줬던 사람을 선택한다?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서 애니의 마음을 모르겠어서 이 엔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가 다 나뉠 것 같아요. 아니면 제가 애니의 취향을 놓친 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애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취향적으로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영화의 엔딩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한영화제 황금종려상까지는 모르겠어요. 그리고 션메이커의 최고인지도 잘 모르겠어요. 엄청 수위가 높았던 것밖에는 플로리다 프로젝트도 똑같이 성노동자의 이야기지만 관계 장면이라거나 수위 높은 배드신은 한 장면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런데도 그게 느껴지거든요. 이건 아예 성노동자 입장에서 들어가는 영화다 보니 그렇게 수위가 높았던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서 이거 잘 될지 모르겠어요. 너무 수위가 높아가지고 이걸 쉽게 볼 생각을 못 할 것 같기도 하고 되게 흔한 한국 드라마 서사랑 비슷한데?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. 흔히 볼 수 있는 구원 서사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다가 마지막에 좀 팍 식어버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이외의 것들은 남자 주인공 누구이 약간 티모시 닮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차기 티모시 샬라메가 나오나? 그리고 그 도와주셨던 러시아 빡빡이 굉장히 인상이 좋고 잘생기셨던데 왜 일부러 그러신 거겠죠? 이 사람이랑 잘 될지 몰랐지? 라는 비주얼이겠죠? 이반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뭐 너무 흔하기 때문에 매력이고 뭐고 그냥 너무 평면적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노라가 그나마 캐릭터적으로는 굉장히 입체적이면서도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보여준 연기였던 것 같아서 연기는 진짜 잘 봤던 것 같아요.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. 보실 건지 안 보실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지금 예매율이 저조한 걸 보니 우리나라는 글렀고 해외에서는 계속 잘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굉장히 토론할 만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.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아노라 후기 끝!